2015년 10월 10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국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년 전 정권을 잡은 후 두 번째였죠. 국제사회는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열병식 행사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북한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정은은 최초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연설했죠. 30에 불과한 나이로 선친인 김정일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된 지 반년도 안 된 시기였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이 데뷔 연설에서 연설문만 내려다보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고, 해외 언론에선 이것을 토대로 김정은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김정일을 보좌했던 연단의 군부 고위층이 북한의 실세라고 추측했죠. 하지만 김정은은 이로부터 3년 후 예전과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노농조기군과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조선노동당 당기가 창공 높이 휘날리는 10월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은은 4년 전 급하게 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국장을 치른 후 발빠르게 정부 지도층을 교체해 나갔죠. 선친의 영구차를 함께 운구했던 군부와 정계 지도자 7명, 그리고 정계와 군부의 최고위층 인사 5명이 축출되거나 해외에선 자신을 낮춘 덕분에 북한의 지도층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남은 늘 이런 처세술을 발휘합니다. 해외 기자들이 허가를 받고 촬영한 장면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런데 2015년 노동당 창건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지도층 한 명의 행동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비서였던 최룡해는 김정은이 이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한다고 소개한 주인공이었죠. 조선인민군 차수이며 2인자였던 최룡해는 2014년 갑자기 지도층에서 축출당해 강등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시차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특사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죠. 유력한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당시엔 최룡해가 중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책임자로서 류윈산을 영접하기도 했죠. 이렇게 최룡해가 권력의 기반을 다지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룡해는 노동당 기념행사 후 한 달 만에 갑자기 김정은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았죠. 국제 언론에선 북한과 중국 외교계의 소식통을 통해 김정은이 실수를 저지른 추룡해를 시골 농장으로 좌천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실수였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수령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상식적인 잣대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런데도 당과 인민을 내세우며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김정은은 25대 연설 시간 동안 인민이란 말을 97번이나 언급하며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이 인민의 수호자라고 표현하면서 인민을 위해 당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연설했지요.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利益을 최우선 절대시 해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정의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서름을 면치 못하며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利益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은 중국 지도층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미 성향을 감추지 않으며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둘이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이 거창한 열병식 행사가 펼쳐지기 10시간 전 세계 언론사는 북한의 은밀한 방식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열병식은 늘 아침에 시작했지만 2015년 10월 10일 당일 아침 날씨가 흐려지며 평양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악천 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무도 몰랐죠. 외신 기자와 손님이 묵는 양각도 국제호텔 밖에는 대형 버스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가 돼도 버스가 출발할 기미는 없었죠. 예전에 열병식을 준비할 때와 달리 호텔 로비에 북한 접수처 직원들이 없었고 보안 검색하는 군인들도 안 보였죠. 100명 이상의 외신 기자들은 멍하니 방에 있거나 호텔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8시쯤 날씨가 개었지만 기상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현지 방송에선 아무런 발표도 없었죠. 수령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틀며 어제의 소식만 재방송했습니다. 위성 중계 계획을 잡은 해외 방송국에선 호텔 현장만 보도해야 했지요. 평양 날씨가 나쁘다고 알리며 북한의 비밀주의 방식을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전 10시에 풍향이 바뀌자 외신 기자들이 소식을 들으러 앞다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북한 접수처 직원들이 왔지만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강한 인상의 북한군 장교들이 갑자기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국제언론사 그룹 책임자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곧 의논을 마친 북한 담당자들이 갑자기 전화하기 시작하자 뭔가 조짐이 보였죠. 김일성 광장으로 향하는 대로에 조선인민군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대나 되는 수많은 군용 차량 또한 광장으로 이동했죠. 그 후 악기를 든 학생들이 광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엔 기자들에게 휴대폰과 노트북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나타날 때를 대비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였죠. 기자들도 그제야 열병식이 개최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북한에선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위해 나라 전체를 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의 초상화를 호위하는 행렬이었습니다. 당국의 선전으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혁명 인형으로 삼아 북한의 빛이 됐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은 선군 정책으로 조국의 독립과 국가 안보 그리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두 명과 3세대 지도자 김정은을 북한 인민이 경애하는 아버지라 표현하죠. 유격부대와 기갑부대 그리고 사관생도 행렬이 뒤를 이어 혁명 투사에게 경례합니다. 북한은 특유의 거위걸음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연단을 지나갑니다. 한국전 때 사용된 소련제 T-34도 행렬에 참여해 조선노동당과 북한군의 놀라운 위용 또한 과시했죠. 광장의 주민들은 위쪽에 설치된 지시 등의 다양한 신호를 보고 지금껏 연습한 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꽃을 높이 들어 올리며 갖가지 패턴과 구호를 표현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신형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피날레를 장식했죠. 미국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6,000km 이상이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하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죠. 북한이 선보인 이 미사일이 실전용인지 아니면 적을 혼란시키려는 모형에 불과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기술력이나 다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북한은 폐쇄적이고 베일에 쌓인 나라니까요. 김일성 광장에 모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의 열정적인 연설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의문입니다. 평양 시내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나옵니다. 이를 관문으로 평양 개성 고속도로가 국경으로 이어지죠. 한반도가 70년간 분단되며 분쟁이 계속됐지만 남북한 모두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탑 근방엔 특별한 캠퍼스가 있죠.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지만 이곳에 공동으로 국제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다른 대학 경비병은 노농저기대의 녹색 군복을 입는데 여기서는 회색 군복을 입습니다. 환영합니다. 很难得在朝鲜呢会就有人会主动去交换名片。 우리 대학은 이게 특별히 그 국제성을 띈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많이 아주 하지만 북한식 선전 활동은 이곳에서도 여전했습니다. 上面这个标语是什么意思？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해 나가자.
우리 인민 모두가 아주 이 구호를 들고 이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为什么在这个校园最主要的这个大楼里面呢，就这么重要的位置就放这个？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일하고 사업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의실 곳곳엔 지도자의 훈시가 보입니다. 붉은 명판에 김일성 가르치면 당에서 대학에 보내줬으니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 나옵니다. 김정일의 훈시가 적힌 녹색 명판엔 공부에 매진해 당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적혀 있죠. 이 대학 교수진은 모두 외국인이며 영어로 강의합니다. 이 화학 강의 교수는 미국인입니다. It has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so we need to find out what is that three-dimensional structure. 서울의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교육성이 공동으로 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서 2001년 공사를 시작한 후 2010년부터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대학 설립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이 대학의 총장인 김진경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재미교포로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김진경은 남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공했지만 늘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살았죠. 북한 학생을 위해 우수한 서구 교육을 보급해 남북의 이념 대립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통일과 동북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90년대 초반 김진경은 길림성 당국과 손잡고 연변조선적 자치주의 중국 최초의 중해합작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중국 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인데 나중에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1998년 북한의 대기근 때문에 수백만 명이 사망하자 김진경은 구호물품을 지원하려다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는 옥중에서 북한 동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유서를 썼고 의대의 해부학 강의를 위해 자신의 시신마저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뜻밖에도 이 유서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곧 김진경을 사면해주고 평양에 국제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초청했죠.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방북 일정에 나서자 김정일은 공항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 개선을 도모했죠. 2001년 5월 북한 교육성이 김진경과 대학 설립에 합의하자 곧 한국 정부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이런 협력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09년에 완공됐고 김진경이 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도 외국인이 임명장을 받으며 취임하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보도했죠. 이 대학은 북한 당국과 외국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외무담당 국장 김영호와 동행하는 사람은 데니얼 고 부총장입니다. 미국계 한국인이 화학자로 2009년 이 대학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자 플로리다 공립대의 교수직을 관두고 북한에 왔죠. Why I'm here? Yes, why and how? I mean,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 love people here, first of all. And then it's kind of value-based. Yeah. I don't want to just live a ordinary life and then dedicate to one company or one university. And then, so instead I just spin off a little bit and then I want to invest my life on more valuable things, which is education and foster new generations. So I believe education will make this country and individual's life better. 데니얼은 이 대학이 독재 정권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에 대해 재치 있지만 단호한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Yeah, issues. so one of the problem of nowadays SNS. The problem is they just there are so many rumors, incorrect informations, and people never been here. They talk about our school, so we ignore that, and we are doing and we are focusing on what we are doing, which is a good and valuable thing. Thank you. Yeah, students waiting for us, so they try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They really study hard and good people, so that makes me coming back. And Do you need to ask them anything? Yeah, I have some. 이 영어 수업을 맡은 강사는 젊은 미국 여교사인 엘렌입니다. Welcome if you weren't 편하고 활기찬 강의실 분위기 속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죠. So, if I say I'm an English whiz, oh, it's so easy for me to learn English. Okay? Are you English whizzes? Is it any difference from the lessons in your high school? Now, also, it's on technology. You have some things that are not. There isn't on technology, any and it's difference. still better. You won't Our country's English lecture is very high. So But this is when, about when I come only here, if I didn't very difficult this English lecture. So it is very easy. That's great. So have you ever met any American before? And keys. Before you enter this university? Same thing, buttons, but on the keyboard. 북한 학생들은 외국 기자와 인터뷰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재즈의 본고장인 루이지애나 출신인 엘렌은 북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즈와 같은 서구 문화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We also call Louisiana as the home of jazz music. But we don't really talk much about music because we haven't had that topic. So we've had other topics in our class, right? Yes. Yeah. So do you know jazz music? The term of jazz music? No, we haven't yet discussed any music in class. The Hurricanes is very famous about. We'll talk about Louisiana. Hurricane is a windstorm which occur from the Pacific Oceans, which come from Pacific Oceans. In our country, there's no hurricane, but in the United States, sometimes there are some hurricanes. Very close. He is, see, we have not even discussed it in English, but he already knows. Our students are very, very smart. 이곳의 학생들은 학구열을 불태우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비를 면제받는 명문대라서 입학 경쟁이 치열한 편이죠. so some of our students came from Kim Il-sung University and Kim Chek University, among freshmen and sophomore, and some of them, of course, from high school. So let's say top 5%. So our school, the school size, elite. School size is not big, but the quality-wise, we are kind of top university. 2010년 10월에 문을 연 이곳의 첫 학기엔 대학원생 46명과 학부생 98명 뿐이었죠. 그 후로 매년 학생 수가 늘어서 지금은 대학원생 100명과 학부생 500명이 산업경영학과 경영학, 국제무역과 정보통신학, 그리고 농업기술학을 공부합니다. 앞으로 의대도 신설할 예정인데 첫 학기에 의학대학원생을 40명 이상 모집할 계획이죠.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요일에만 학교 밖으로 외출할 수 있죠. 밝고 소박한 구조의 4인실 학부생 기숙사엔 북한을 이끌 제목들을 수령님들의 사진이 지켜보고 있죠. 새로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평양시에 있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평양 학생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한 30-40% 됩니다. 우리 국가적인 배려를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뭐 다 알다시피 전기 사정이 좀 긴장한데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좀 잘 보상해 주는 축입니다. 会不会发生停电的时候？ 도로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초부터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들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밝아졌죠. 데니얼 말로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 크게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The students who graduate with a master degree, they became professors at good university or government agencies, and then like 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fice or lik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s like that. So they all go to good position. 놀랍게도 80명이 넘는 외국인 교수진 모두 돈을 바라지 않고 자원해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I'm a chemist, right? So we have a chemical society. So we can just spread the news. There is one international university in Pyongyang. So if you want to come and teach a student, then please come. It's a very meaningful and good thing to do. How about the payment or the salary? Payment is a voluntary base, so we support by ourselves. And it's a private funded operating institute. Government, the land, the electricity, infrastructure, all the infrastructure. Yeah. 인도인 아니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캄보디아에서 자원교사로 일하다가 1년 반 전 영어 강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 대학에 지원해서 처음으로 북한에 발을 디뎠습니다. I just use my own personal expense. So yeah, it was very similar in Cambodia also, and I have friends, family supporting me. Just travel and living expenses. I think every teacher does it in every part of the world. That's the nobility of the profession, because you're not really expecting much in return. So you're more willing to give what you already have. So the knowledge I have, I just want to share. Whether I get paid or not, it's not a matter of importance to me. Is there any difference about the reality and expectation? Well, the way I see it is I do my job, right? Everywhere the students are the same, the needs are the same, the teaching is the same. So once I step into the classroom, it's the same for me wherever I teach. So yeah, I mean, the students are lovely. Everywhere students are willing to learn, and they have a real desire to learn. And that really helps me be passionate about my teaching. They are very focused and very disciplined, so that helps a lot in my teaching. 조선 노동당의 상징은 망치와 낫 그리고 붓인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지식인을 나타내죠. 김정은은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곳을 소련 건축 양식의 도시로 바꾸고자 애썼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에서는 우리 경량 김정은 교수님께서 맞으면 건설본부를 영도하신 때로부터 해서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에 진짜 이전에 10년, 20년 동안에도 이루어가지 못한 성과들을 우리 최근 년간 4년 동안에 많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이쪽에 지금 미래과학자 거리가 또 서고 대동강 강변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교수진이 2,000명 이상이고 학생이 10,000명입니다. 두 번째로 손꼽히는 최고의 명문대죠.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2014년 5월 김책공대 근방에 교수진이 살 수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를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학자와 교육자를 중시하는 3대 수령의 뜻을 받들어 18개월 만에 완공해야 하는 공사라서 장병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깡마른 군인들이 양각교에서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대동강에선 쉴 틈 없이 모래 채광 작업을 계속하고 건축 자재를 부지로 운송합니다. 미래 과학자 거리를 제때 완성시키기 위해 평양의 다른 공사를 대부분 중단했죠. 김정은이 최우선시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놓여있는 우사 형성을 함질러 다 우리 경량 교수님이 적극적인 용도의 지도에 의해서 다 완성되고 다 세련시켜 돼서 완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의 임무는 평양시 자체를 맞으면 송군조선의 수도답게 세계적인 도시를 웅장하게 맞으면 이미 있던 나군 계획들을 정리하고 맞으면 새로운 지역에서 나가는 건 전망적인 문제고.
10월 21일 조선중앙방송에선 김정은이 미래과학자 거리를 시찰하며 치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정대로 2015년 11월 3일에 공사가 완공되자 기본 가구를 갖춘 50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과 유치원과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초고속으로 완공 이곳과 달리 또 다른 도시 명소의 건축공사는 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평양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어디서든 피라미드 형태의 마천루가 보이죠. 330m 높이의 105층 건물인 류경 호텔은 3,000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설계됐죠. 하지만 1987년부터 시공해 28년이 흐른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관 유리공사도 얼마 전에야 끝냈죠. 북한 경제의 전성기 때 류경 호텔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북한에선 위대한 국가 번영기에 접어든다고 하지만 이 괴물 같은 건물의 운명은 장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평양은 밤이면 새롭게 변신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미약해도 평양의 야경은 여전히 매력적이죠. 수령을 비추는 불빛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외치는 구호처럼 수령이 세상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시내에서 장천협동 농장으로 향하는 길엔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런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에 비하면 장천협동 농장의 주택은 주말 별장 수준이죠. 이 농가의 안주인은 29살의 조현미 씨입니다. 2015년 6월 주택단지가 완공되자 식구 2명과 함께 입주했죠. 우리 세대주입니다. 농산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서학교 2학년 다닙니다. 우리 조카들이고. 那他几岁？8岁，好大。 그래서 학교 가면 그래서 다 아이들 다 8살짜리 아이들 다 이만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김정은이 두 번째로 이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최룡해와 동행한 김정은은 이 주택단지의 보수 작업을 집중 점검했죠. 조향미 씨의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되게 의원님께서 우리가 입사하기 전날에 오셨댔으니까 우리 집주인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집에. 그때 뭔가 의원님께서 여기 오셔서 앉으셔가지고 최룡해 동지랑 함께 오셨댔습니다. 최룡해 동지네 집보다 이게 더 멋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에서. 최룡해는 김정은이 하늘에서 백두산에 내려온 천생장군이라 칭송하기도 했지요. 김정은은 이 주택단지를 시찰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했습니다. 거기 오셔서 이게 수도 꼭지 수도를 어깨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좀 이렇게 짧았단 말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 이거 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도 미처 생각 못했던 점인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도 꼭지를 좀 이렇게 길게 좀 해주라 그래서 수도 꼭지를 후에 건설자 동지들이 이렇게 다 길게 해줬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주택을 짓고 보수해주며 전자제품과 가구까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집마다 태양열 온수기도 설치해줬는데 여름엔 수온이 100도까지 올라서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고 국가 전기 들어올 때게 이렇게 전기고 용품을 쓰려니까 변압기입니다. 자동차 변압자. 这个冰箱也是新买的。 예. 好，可以打开让我们看看吗？哦，
这是你们的午餐。 점심밥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자게 하고 점심 다 먹었어. 哦，还有啤酒，还有啤酒。下面是什么？下面是冰格还是？ 밑엔 국동칸인데 我看他家里面好像整个肉比较少啊，没有什么肉的。 근데 이제 보니까 육류 같은 거는 좀 없는 것 같답니다. 왜 말입니까? 이게 돼지고기 있는데. 농가마다 작은 텃밭까지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고추나 무를 재배하기도 하는데 이 텃밭의 수확물은 개인이 가질 수 있죠. 무 말입니까? 우리 텃밭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 무로 100kg? 무로 100kg 날 겁니다. 100多公斤自己吃不完吧？怎么办呢？ 요거죠 우리 요 땅 다 넣어주는 거를 우리 이렇게 개인들이 이게 그저 1년 동안 거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주지 뭐 이렇게 뭐 겨울에 저장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무국도 끓여 먹고 합니다. 不是卖的那个，还有那个储藏。 해외 기자들은 평범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제대로 관찰하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평양에 산 외국인들도 모든 실상을 알기란 쉽지 않죠. 피닉스 TV는 당국에 어렵게 취재 허가를 받고 평양의 식량 배급 상황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평양의 만수교 고기상점은 2012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2011년 9월 이곳을 지으라고 지시했죠. 2달 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지만 김정은의 감독 하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민군을 공사에 동원해 6개월 만에 완공시켰죠. 상점 내부는 환하고 깔끔합니다. 1층은 생선 통조림과 식료품 매장으로 선반에 식품을 단정하게 진열해놨죠. 거의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이고 현지 제품은 얼마 안 됩니다. 가격은 원이지만 위완화나 미화로도 살 수 있죠. 중국산 초어 콩절임 캔 가격은 9,000원인데 2015년 10월 공식 환율로 계산해보면 미화로는 9달러, 위안화로는 약 60위안입니다. 싸가지 가서 잠만 사서 먹는데 你们也拿一个，还70吧。 우리 쌍림 회사 가공 고기 가공 双林公司肉加工厂的那个生产的那个鱼罐头。鱼罐头。我们打开一个试试，我买一个。可以。很香。 위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제품을 아주 위민들이 좋아한다. 정의가 있어야 되겠다. 有点像沙丁鱼。 김은경 매니저가 시식할 기회를 줘서 60위안짜리 통조림을 공짜로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인 몇몇 대형 호텔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那他们是怎么算呢？ 예, 여기 한산에서 하나로 여기서 국가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7,900이다 하면 1.2달러 이렇게 가지고 한산에서. 북한에선 대부분 다른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 상점에선 미화 1달러가 7,200원에 해당하며 1위안은 1,080원이라 공식 환율의 72배나 되죠. 게다가 이런 대체적인 환율이 장소에 따라 변동이 심해서 공식 환율의 80배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통조림 제품이 진열돼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주로 사려는 식품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점의 주요 업무는 냉동 생선과 고기의 월간 배급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평양 시민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죠. 이렇게 약간 표지로 하는데 우리 평양시 인민들한테 벌거로 한 번씩 쫙 벌리고 또 다시 돌리는 방법으로 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 화력발전소, 구역시설사업소, 상하수도, 물림사업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좀 최근에 위주로 하면서 표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표에 모든 고기를 3kg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拿这张票来，还需要另外再给钱吗？ 한 킬로에 5,000원입니다. 2층 맞은편의 활어 매장에선
양식 철갑상어와 황어, 초어를 판매하는데 냉동 생선보다 훨씬 더 비싸고 배급 대상도 아닙니다. 보조금 없인 살 수 없죠. 생선과 고기 쿠폰처럼 달걀 쿠폰도 있습니다. 식용유와 달걀 매장은 2층에 있는데 달걀 쿠폰을 쓰면 7,000원에 맞춘 할인된 가격의 달걀들이나 닭고기 1kg을 살 수 있죠. 那这个鸡蛋票跟这个鱼票是怎么分的呢？是怎么分给这些人呢？ 인민반 그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일꾼들한테 줘서 이게 인민반별로 분할할 수 있고 시설 사업소, 예를 들어서 대동강구역 시설 사업소 하면 사업소 인민들 이 정업원들 다 모인 앞에서 원수미래에서 해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표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층처럼 쿠폰으로 달걀을 사려고 줄을 서지만 할인 혜택이 없으면 전시용 물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5리터짜리 식용유 가격은 5만 원이 넘죠. 这里是一瓶是51000朝币，但是如果以这个普通的朝鲜的职工来说呢，他一个月的工资才几千朝币，所以他们怎么买得起这些呢？ 노동자들은 대체로 말입니다. 기업소들에서 매달 공급을 해서 거기 기름이고 거기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거기를 기름을 사잡을 수 있고. 김은경 매니저는 공공서비스 기관 소속으로 매달 식용유 2리터를 배급받는다고 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我还是搞不懂，因为你这个5万啊，这个价钱又贵啊，这什么人可以买得起的？ 예, 상사분도 있습니다. 他们的钱是怎么来的？他们 이거를 말하면 한 킬에 8,000원짜리는 아예 또 누군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럼 또 이민들이 또 보고 묻다고 또 와서 잘 삽니다.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4년 전과 비교해서 2015년 평양의 모습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예전에 텅 비었던 도로에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풍경입니다. 혼잡한 도로에선 차도 막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평양 시민도 늘었습니다. 전철에서 휴대폰을 쓰는 모습도 보이지만 게임을 하거나 정부 사이트의 노동신문만 읽을 수 있죠. 북한 주민 대부분에게 인터넷은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밤엔 더 활기가 넘치고 고급 상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북한 경제학자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우리식의 이제 사회적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서 무역권, 화병합작권도 기업체들이 주었습니다. 니은의 12.5%는 국가에 바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업을 보다 현대화하고 생산을 누리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종업원들이라는 노동 보수를 누려주는 여기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 교수는 북한이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극심한 국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국에서 최근 광물 자원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경공업과 기반 시설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경제력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해외의 시각과 달리 불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2013년에 국내 총생산액이 249억 9,800만 달러입니다. 인구 한 사람당 보면은 1,013달러입니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볼 때 국내 총생산액이 그 전해에 비해 볼 때 7.5% 상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관광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정치적인 관광 명소와 별개로 새로운 오락시설도 늘리고 있는데
대동강에 정박된 호화 유람선 무지개호도 그 중에 하나죠.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10월 10일부터 운항한 이 무지개호는 선내에 고급 식당이 즐비하며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죠. 최근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엔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었죠. 그중 80%가 중국인이었는데 요즘은 유럽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국적에 상관없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그 기간을 3, 4일로 크게 줄였죠. 국경도시 관광객은 하루 만에 비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단체 관광만 허가되고 국가 안보 때문에 개인 관광객은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세계 국제 정세에 긴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결코 또 관광객들은 다 순수한 관광의 그런 선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닙니다. 다가.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일부 우리 이런 안전과 또 여기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안전을 생각을 하면서 이 관광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我接触过很多游客，他们都说啊，就是朝鲜的旅游很多是带有很强烈的政治的色彩的，是不是这个朝鲜政府在推广旅游的时候呢，也希望外国游客能够感受到朝鲜的特有的政治文化呢？ 조선을 알려면 주지사상탑을 가야 되고 개선문을 가야 되고 그러면 조선을 더 인차, 더 깊이 중요하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당 나라에 와서 첫째고 둘째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싶어 합니다. 了解一个国家，除了安排的参观这些景点之外呢，跟当地人民的交流也是非常重要的。为什么朝鲜到现在还不允许这个游客自由的跟朝鲜的老百姓接触呢？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정들도 미리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관광객들이 더 편리한 그러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호의적이고 춤과 노래를 즐기지만 특유의 지역적인 현실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소통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 특이한 나라에서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불안감뿐입니다. (2015년 10월 10일) 주간 열병식 행사가 끝나자 외신 기자들은 김일성 광장에 남아 대대적인 횃불 행렬을 촬영했습니다. 날이 저물며 바람이 거세지자 오후부터 사열대에 모인 북한군 장교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 때문에 기온이 갑자기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장에서 대기하던 어린 학생들과 행사 관람객으로 초대된 군인들은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죠.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모두 우천으로 행사를 취소할 거라 생각했지만 멀리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젊은 남녀가 옷 한 겹으로 버티며 차가운 빗 속에 정렬해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노래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의욕을 불태웠죠. 김정은과 중국 대표단이 1시간이 지나 연단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양손에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김일성 광장을 온갖 패턴과 구호로 수놓으며 수령을 경배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광장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전체적인 광경이 어떨지는 알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연습한 대로 공연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자리를 오가면서 연단에 있는 지도자를 향한 사랑과 지지를 표현했죠. 참가자들은 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령을 경애하는 마음에 도취돼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북한의 모습입니다.